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이공계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수학의 선행학습, 고등수학과 대학 수학의 연결고리 BHU 수학이 파트 D로 들어왔죠. 행렬과 1차 변환의 파트에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행렬의 곱셈 그리고 거듭제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셈인데요. 이 곱셈은 이제 지난 시간에 덧셈 뺄셈 배웠잖아요. 덧셈 뺄셈을 할 때는 두 행렬이 같은 꼴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2행 3열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 행렬의 곱셈은 그게 조금 달라요. 이게 앞 행렬의 열개수랑 뒤 행렬의 행개수, 요 두 개가 같아야, 이게 등호가 성립해야 곱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꼴이라고 2행 3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앞 행렬의 열개수랑 뒤 행렬의 행개수가 같아야만 곱셈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문자로 할게요. 헷갈리니까 A, B, C. 자, 이거 보면은 1행 3열이죠. 그렇다면 뒤에 거는 3행이 나와야 돼요. 3행. 그러니까 뭐 이제 PQ, RS, TU.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행렬의 꼴로 보자면 얘가 1행 3열이고 얘가 3행 2열이에요. 요렇게 앞 행렬의 열개수랑 뒤 행렬의 행개수가 같아야만 곱셈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꼴로 봤을 때 이렇게 같아야만 곱셈이 가능하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처음 접할 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결과가 뭐냐면은 이게 같고 나면은 계산의 결과꼴은 얘랑 얘만 남게 돼요. 1행 2열의 행렬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요렇게 같은 행,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 왼쪽 거랑 요 위에 거 이렇게 곱해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거랑 위에서 두 번째 거 곱하고, 여기 세 번째 거랑 여기 세 번째 걸 곱해요. 이렇게 해주면은 AP 더하기 BR 더하기 CT, 요게 하나의 성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나눠졌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왼쪽 거랑 맨 위에 거, 두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랑 여기 세 번째 거, 즉 AQ 더하기 BS 더하기 CU, 이렇게 되겠죠. 이런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딱 성분이 두 개인 1행 2열의 행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곱셈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못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다른 행렬을 예로 들게요. 3, 2, 4, 1, 0, 마이너스 2. 이런 행렬과 이게 지금 보면은 2행 3열이죠. 그러면 이 옆에도 3행짜리 행렬이 나와야 돼요. 4, 1, 0,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2행 3열짜리, 이 녀석은 3행 2열짜리예요. 그러면은 여기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곱셈이 가능하고, 이 계산의 결과는 이 녀석 행개수, 이 녀석 열개수인 2 곱하기 2, 즉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그어놓고 생각하는 게 편할 거예요. 위에 거랑 왼쪽 거를 먼저 처리해서 여기 넣어요.
위에 거랑 오른쪽 걸 처리하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아래 거랑 왼쪽 걸 처리한 게 여기, 아래랑 오른쪽이 이쪽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2행 2열짜리 행렬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거만 지우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요 계산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 맨 위에가 위에 거랑 왼쪽 거, 그러니까 3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0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요게 위에랑 왼쪽이라서 결과값에는 결국 1행 1열짜리에 위치에 들어가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자리에는 3 곱하기 1 이거랑 이거죠. 그 다음엔 2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여기 아래쪽 행과 왼쪽 열이에요. 그래서 그 1 곱하기 4 0 곱하기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제 아래쪽 행과 오른쪽 열 여기죠. 1 곱하기 1하고 0 곱하기 2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요거 계산을 한 2차 정사각행렬이 두 행렬의 곱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하면은 여기가 12랑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8. 그 다음에 이쪽은 3하고 4 빼기 12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4, 그 다음에 0, 여기가 2죠. 6이고, 그 다음에 1하고 필요 없고 6이라서 7.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다라는 게 행렬의 곱셈입니다. 앞 행렬의 열개수랑 뒤 행렬의 행개수가 같아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이제 행렬의 꼴은 앞 행렬의 행과 뒤 행렬의 열, 요걸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립니다. 되게 헷갈리는데, 다만 행렬의 곱셈에서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 형태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주 쓰는 행렬의 곱셈은 아마도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 두 가지 뭐냐면은 2차 정사각 행렬끼리의 곱, 또 하나는 2차 정사각 행렬하고 그 다음에 2행 1열짜리 요 두 행렬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두 개가 같으니까 계산이 될 거고, 얘 곱하기 얘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요 두 가지의 곱셈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A, B, C, D라는 2차 정사각 행렬과 X, Y, Z, W라는 2차 정사각 행렬을 곱해요. 그러면 요렇게 나눠 놓고서 생각하는 게 편하죠. 위에 거 왼쪽 거 하면 AX 더하기 BZ 이렇게 나올 거고, 위에 거랑 오른쪽 걸 하게 되면 AY 더하기 BW 이렇게 되고, 여기는 CX 더하기 DZ, 그 다음에 여기는 CY 더하기 DW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2차 정사각 행렬끼리를 곱하는 거, 요거는 많이 할 거예요.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A, B, C, D X, Y 이런 식으로 2차 정사각 행렬과 2행 1열짜리 행렬 요 두 개를 곱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2행 1열만 나와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한 줄밖에 없으니까 AX 더하기 BY, 아래쪽이 CX 더하기 DY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가장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사실 암산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하나하나 다 쓰면서 계산할 필요 없이 이제 암산도 아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곱셈이 조금 어려워서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행렬의 곱셈 특징이 뭐냐면은 교환법칙 미성립이라고 나와 있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실수의 경우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거 마이너스 6이잖아요.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3 얘도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이제 갖게 돼요. 실수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늘 성립합니다. 즉 AB랑 BA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데 실수에서, 근데 행렬에서는 아무거나 하나만 해볼게요. 3, 1, 1, 1 하고 1, 2, 3, 0 그냥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자, 얘를 계산해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면 3 더하기 여기도 3이죠. 저도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6 더하기 0, 그 다음에 여기가 1하고 3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2, 여기가 0. 그래서 이쪽이 6, 6, 4,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쟤네 둘의 순서를 바꿔서 1, 2, 3, 0 3, 1, 1, 1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잘랐을 때 얘 곱한 게 3, 그 다음에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1, 그리고 이쪽이 2, 그 다음에 여기가 9,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한 게 0, 그리고 여기가 3이고 밑에가 또 0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5하고 3하고 9하고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두 행렬을 곱했는데 순서를 바꿔서 곱하니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보통 행렬을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에서는 A, B랑 BA가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다르다. 교환 법칙이라는 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훨씬 많다. 이게 행렬의 곱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골 때리는 상황들이 여러 개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곱셈 공식 같은 걸 못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활용 불가. 이를테면 그 A 플러스 B의 A 마이너스 B. 자, 요거는 그 A 이거 순서 들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AB 더하기 BA 빼기 BB. 물론 AA를 A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BB도 B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실수 연산에선 얘네 둘이 지워졌지만 행렬 연산에선 이게 안 지워지고 남아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활용 불가라기보다는 활용 제한으로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전개된 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수 연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수분해를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얘를 갖다가 A로 묶어내고 A-B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B로 묶어내고 A-B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뭐 얘를 갖다가 A-B에다가 A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A제곱 빼기 BA를 뜻해요. 얘랑 다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에 활용이 제한이 된다는 거고, 이거 그래서 곱셈 공식 인수분해 하려면은 반드시 곱한 순서를 이거를 준수해야 돼요. 이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게 이 뜻이라, 이거 순서 그대로 곱셈 공식을 전개하든가 인수분해를 처리하든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곱셈 뭐 다 다루는 게 2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덧셈, 뺄셈, 곱셈을 다 다룰 건데, 그때 특히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거 깨딱 잘못하면 전개 잘못하고 인수분해 순서 잘못하고 막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자면, 그 A에다가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에다가 A, 얘네 둘도 당연히 다른 거예요. 순서를 바꿔놨기 때문이죠. 이제 순서 바꿔서 곱하면 다르게 나온다라는 건데,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AB, 얘는 A제곱 더하기 BA, 이렇게 돼서 얘네 둘이가 다르구나 라고 봐도 되겠지만, 여기 두 개가 서로 순서 바뀌어서 곱해졌으니까 애초부터 다를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요 주의하셔야 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개할 때도 반드시 순서에 의거해서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A에다가 A 플러스 B, C였다. 그러면 얘는 AAC 더하기 ABC, 이 순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순서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게 교환법칙의 미성립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영인자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였는데, 이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영행렬을 O라고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611 여기다가 0000, 이 영행렬을 곱해요. 그럼 그 계산해보나 마나 0000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임의의 행렬 A랑 영행렬을 곱해요. 그럼 얘가 5A가 나오고 이게 5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5가 영행렬이에요. 이건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는 행렬 A랑 영행렬 사이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곱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는 영행렬이 나온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하나만 좀 들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저도 조금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1, 2, 2,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여기 1, 그 다음에 이쪽에 4, 여기가 마이너스 2. 자, 요런 두 행렬을 곱했다고 할게요. 요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1하고 마이너스 2, 2,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 4 더하기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2랑 마이너스 2 더하기 4, 1, 그 다음에 이쪽은 2, 4 더하기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0000이 나와요. 자, 뭐 요건 금방 이해가 가셨을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두 행렬은 둘 다 영행렬이 아니에요. 둘 다 영행렬이 아닌데 곱했더니 영행렬이 나오더라. 이제 이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실수의 곱셈에서는 없죠. 실수에서는 0이 아닌 두 숫자를 곱했는데 0이 나온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 행렬에서는 0행렬이 아닌 두 행렬을 곱했더니 0행렬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두 행렬을 영인자라고 부릅니다. 이 두 행렬을 영인자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영인자의 존재라는 거였는데, 역행렬이 아닌 두 행렬을 곱했을 때 영행렬이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그때의 두 행렬을 영인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논리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두 행렬 AB가 있을 때 AB가 영행렬이면 A는 영행렬 또는 B는 영행렬이다. 이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라는 게 당연히 거짓이죠.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는 이 예가 바로 반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반례가 영인자들이에요. 영인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까다롭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도 있었고 영인자라는 게 존재한다 막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점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 거듭제곱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얘기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거듭제곱에 앞서서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이제 앞선 시간에 단위행렬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단위행렬. 2차 정사각행렬의 경우에는 이 단위행렬 2가 1, 0, 0, 1이었어요. 요거일 때 이제 행렬 A를 A, B, C, D라고 합시다. 문자로. 그래 놓고 나서 A, B, C, D랑 1, 0, 0, 1 얘 계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1, 0, 0, 1이랑 A, B, C, D도 계산해 보시면 요거 요렇게 해주면 이쪽만 나오니까 A, 여기 안 나오고 이쪽이 나오니까 B, 여기서는 C 나오고 여기선 D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쪽에서가 A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B, 이쪽은 얘가 안 들어가고 얘랑 얘죠. C하고 D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저 2라는 녀석을 곱하면은 원래 행렬이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E는 2A랑 같고 얘가 A가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영행렬의 경우에는 A5랑 5A가 5가 됐었죠. 뭐 요것도 있었는데 단위행렬이 나오는 거는 이제 숫자에서 1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면 돼요. 곱해봤자 자기 자신. 그래서 곱셈의 항등원이다 라고 보통 불러요. 요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설명의 섹션을 따로 분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단위행렬의 경우에는 이제 정사각행렬에서 단위행렬의 경우에는 곱셈의 항등원 역할, 그러니까 곱해봤자 원래 행렬과 동일한 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거, 요거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듭제곱을 갈게요. 근데 거듭제곱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몇 번 곱했냐, 똑같이 그게 거듭제곱이 돼요. 그래서 A 제곱은 AA, A 세제곱은 AA, A 제곱 A, 뭐 AAA 이렇게 써도 되고, AA 제곱, AAA.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듭제곱의 상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당연히 성립을 해요. AM 플러스 N승은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이런 거는 다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요게 행렬의 거듭제곱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오늘 뭐 곱셈 관련된 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앞서서 제가 곱셈에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자기 자신끼리의 곱. 그러니까는 거듭제곱일 때예요. 거듭제곱.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A 세제곱 A 5제곱은 A의 5제곱 A 세제곱이랑 같아요. 이건 자기 자신을 계속 곱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거듭제곱일 때는 이와 같이 이제 순서를 바꿔도 괜찮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둘 중 하나가 역행렬. 이것도 앞서서 역행렬 아니요, 단위행렬이에요. 둘 중 하나가 단위행렬일 때, 이때 뭐 AE, 요거는 EA랑 같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A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둘 중 하나가 영행렬일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AO랑 OA가 같고 이때는 O가 나옵니다. 요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거는 사실 다음 시간 내용이 되긴 할 텐데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곱하려는 두 행렬이 서로 역행렬의 관계일 때요. 곱하려는 두 행렬이 서로 역행렬 관계. 이게 이제 역행렬의 정의가 이제 요거는 A랑 A 인버스 이렇게 쓰는데 뭐 행렬이기 때문에 분수 이거 행렬 전체를 분모로 내리거나 이런 표현은 아예 뭐 불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역행렬을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A의 역행렬 곱하기 A랑 같게 되고 요 결과는 단위행렬이 돼요. 근데 사실 요거는 역행렬의 정의인데 요 역행렬 파트는 조금 복잡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요게 조금 어려워요. 임의의 실수 PQ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PQR까지 죄송해요. PQR까지 만약에 두 행렬이 PA 더하기 QB가 RE 요 식을 만약에 만족한다면 이때는 AB랑 BA가 같게 됩니다. 요게 나오게 돼요. 요거 증명은 길지는 않은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행렬의 곱셈에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PA 더하기 QB는 R2에다가 양변에 같은 거를 곱해주는 건 괜찮긴 한데 곱할 때 순서를 똑같이 곱해야 돼요. 왼쪽에다가 A를 곱합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도 A를 곱해요. 여기도 그러니까 A가 이쪽에 들어가고 여기선 R2에다가 오른쪽에 A가 붙겠죠. 자, 이 두 식이 자리가 모자라네요. 였다 쓰면 요 전개를 하면은 PA제곱 그 다음에 QAB 그 다음에 요게 A랑 R2이기 때문에 RA 이렇게 나오고 밑에 식을 전개하면 PA제곱 여기는 QBA죠. QBA 그 다음에 여기는 RA 똑같이 나와요. 이 두 식을 빼면은 Q에다가 AB-BA가 영행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 Q가 0일 수도 있어요. Q가 0 또는 AB는 BA가 되는데 Q가 0이란 얘기는 요 식에서 PA가 R2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고 당연히 교환법칙 성립하고 이때도 성립한다 라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뭐 자기 자신끼리의 곱이나 둘 중 하나가 단위행렬이나 영행렬일 때 그 다음에 역행렬 관계일 때 말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제 요거까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행렬과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웠을 텐데 잘 복습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